정리해고, 개별해고와의 차이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의 장기화로 근로자는 물론 기업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운영비를 절감하려고 하지만 그중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인건비 절감이 있습니다. 최초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임금을 절감하고 심화되면 정리해고, 즉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기업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없으며 만약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이기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개별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의 귀책 사유와는 무관한 경영상 필요성 하에서 이루어지며 다수의 근로자의 감원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어 이러한 점에서 보다 엄격한 해고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정리해고의 귀책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해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에 요구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해야만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하는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계활동이 끊기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기에 고용주 측에서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 해고를 하려는 날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의해 감원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파트 관리용역 회사의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2.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지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또 해고의 피해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의해 감원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용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 선정,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신규 채용의 중단, 임금 동결, 휴업, 작업 방식의 합리화, 희망퇴직 조치, 순환 배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 해고 대상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기존의 판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재산 상태, 가정 사정, 입사일, 근무 또는 인사평가 등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사용자가 일정 인원 이상 정리해고를 할 때는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정리해고 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무법 일로엔이 함께하겠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그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리해고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라며, 또한 정리해고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 해결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구제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노무법인 로엔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불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부당해고 승소 확률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노무법인 로엔이 직접 개발한 무료 해고 확률 계산기로 나의 부당해고 사건의 승소 확률을 알 수 있습니다. 22년간 축적된 총 93,422건의 실제 노동위원회 사건을 바탕으로 통계화된 나의 부당해고 승소 확률을 무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해고 확률 계산기에선 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해고 확률 계산기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